태풍 쏠릭이 북상하면서 전남 동부 지역에도 강풍 등으로 인한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태풍 이동 속도가 느려 밤사이 더 큰 피해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친환경 어구 사업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친환경 어구의 성능이 떨어진다는 원인 외에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친환경 어구가 일반 어구보다 수명이 짧고 가격이 비싸 어민들이 외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부의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 지역에서는 한려대와 광양보건대가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평가됐습니다. 순천대는 역량 강화대학으로 분류돼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정원의 7%에서 10%를 감축해야 합니다. 순천시가 관내 전기차 구매 비중이 높아지면서 추가 보급에 나섰습니다. 올해 배정된 100여 대의 전기차가 상반기에 모두 보급돼 하반기에 추가로 57대를 추가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태풍이 북상하면서 강풍 등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와 선박 항공기 결항 등이 잇따랐습니다. 비바람이 여전히 강해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섬과 육지를 잇는 다리 한복판에 시설물이 뽑혀나간 자리가 선명합니다. 거센 바람을 이기지 못하고 10m 높이의 가로등이 힘없이 쓰러진 겁니다. 파손된 가로등은 교량 상판 쪽으로 떨어졌지만 다행히 2차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바람은 태풍이 제주 서쪽 해상을 지나는 오전 10시를 전후해 더욱 거세졌습니다. 초속 25m 이상의 강풍이 몰아치면서 고흥 거금대교에 차량 통행이 제한된 데 이어 거금대교와 인접한 소록대교에도 통행 제한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 15개 항로 22척의 여객선이 이틀 연속 발이 묶였고 여수에서 제주 김포를 오가는 14편의 항공기도 모두 결항하면서 도서지역 주민과 시민들의 불편이 계속됐습니다. 도교육청의 휴교 방침에 따라 전남 동부 지역 초중 고등학교와 유치원 등 454개 학교는 수업을 하루 접었습니다. 한편 비해양은 광양 백운산 등 일부 지역에서만 50mm를 넘겼을 뿐 당초 예상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그러나 거문도 등 도서 지역에 발령된 태풍 경보가 광주 전남 전 지역까지 확대돼 긴장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해상에도 최대 6m 높이의 파도가 일면서 양식장 피해가 예상되지만 현재까지 사람이 접근할 수 없어 실제 피해 여부는 태풍이 완전히 지나간 뒤에나 파악이 가능합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여수 광양 항만공사가 태풍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근무에 들어갔습니다. 항만공사는 북상하는 태풍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수 광양항의 선박 피항과 항만시설 등에 대한 현장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비상대책본부를 구성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또 배후단지 입주기업 안전점검 등 태풍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태풍 쏠릭의 영향으로 피해가 우려되면서 농사당국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농협 전남지역본부는 긴급재해대책위원회를 꾸려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 작업에 나서기로 하고 축사와 농작물 등 시설물을 중심으로 사전 예방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도 현재 비상대응체제로 전환하고 저수지와 방조제 등에서 장애물 제거 작업을 실시하는 등 기반시설 점검을 강화해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오늘 열린 태풍 상황 긴급 점검회의에서 양식수산생물 피해 지원단과 현실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건의했습니다. 김 지사는 피해 복구 지원 기준이 성어와 치어로만 구분돼 500g에 미달하면 치어로 분류되기 때문에 종잣값만 받고 있다며 중간 크기 물고기도 지원할 수 있도록 현행 자연재난 조사 복구 내용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점검회의는 전국 시장 지사와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여하는 화상회의로 진행됐습니다. 지난 21일 폐막한 순천만 동물영화제 관객이 예년에 비해 크게 늘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순천만 동물영화제에는 모두 40편의 영화가 상영된 가운데 7차례 매진됐고 영화가 상영된 4개관 평균 좌석 점유율도 55%를 넘어섰습니다. 특히 주상영관인 문화예술회관의 점유율은 73%에 육박했으며 조례호수공원에서 진행된 야외 상영도 2,900여 명이 관람했습니다. 영화제 사무국 측은 이에 대해 예년보다 영화에 대한 시민 홍보를 강화했고 영화 작품 수준이 향상됐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대학의 살생부라고 불리던 교육부의 평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광주 전남에서는 12개 대학이 부실대학으로 분류됐는데요. 광양보건대와 한류대는 최하위 등급을 받아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도 제한됩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가장 낮은 단계인 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는 한려대와 고구려대, 광양보건대 등 광주와 전남에서 3개 대학이 포함됐습니다. 이 대학들은 앞으로 3년 동안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내년 신입생과 편입생들부터 국가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지원도 중단됩니다. 또 정원의 30% 이상을 감축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폐교에 가까운 위기를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대와 순천대, 남부대와 성원대 등 9개 대학은 역량 강화 대학으로 분류됐습니다. 정부의 재정 지원이 중단되지는 않지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4년제 대학은 정원의 10%, 전문대는 7%를 감축해야 합니다.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정원 감축에 따른 등록금 수익 감소로 학교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신입생 모집에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책임 문제를 둘러싸고 대학 내부의 갈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당장 조선대에서는 모든 보직자들이 일괄 사퇴서를 제출했고 강동원 총장도 사과문을 통해 적절한 시점에 자신의 거취를 대학 자치협의회에 맡기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전남대와 호남대, 광주대와 동신대 등 광주와 전남 16개 대학은 자율 개선 대학으로 평가돼 정부의 지원을 받아가며 자율적으로 혁신을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해양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친환경 어구 사업이 지지부진하다는 소식 최근 전해드렸습니다. 일반 어구보다 수명이 짧고 가격도 비싸 어민들이 외면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 보도에 조희원 기자입니다. 어민들이 친환경 어구 사용을 꺼리는 또 다른 원인은 비싼 가격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남도는 일반 어구와 친환경 어구의 차액을 전액 보조해주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사업을 위해 국고도 확보했지만 친환경 어구를 쓰겠다고 신청한 어민들이 없어 예산을 단 한 푼도 쓰지 못하고 고스란히 반납하고 말았습니다. 작년에 2천 몇 년입니까? 저희가 그때 한 1억 2천 정도 받아왔어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반납을 하는 상황이 벌어져 버렸어요. 수요가 없으니까 이게 중단된 거예요. 아니 받아와도 한다는 사람이 있어야지. 어획 성능에 대한 불신도 불신이지만 친환경 어구의 수명이 짧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생분해성이라는 특성상 친환경 어구는 수분을 섭취하면 분해가 진행되기 때문에 평균 한 어기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민들의 입장에서 일반 어구는 한 번 사면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데 비해 친환경 어구는 어기마다 재구매해야 해 전남도가 차액을 지원한다 해도 비용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처럼 어민들의 수요가 없다 보니 국립수산과학원으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아 친환경 어구 생산을 주도했던 한 업체는 지난해 7월 생산을 포기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제라도 친환경 어구 사업이 성과를 거두려면 어구의 품질 개발, 어민을 상대로 한 홍보, 정부의 적극적인 예산 지원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러나 해양수산부와 지자체, 국립수산과학원 등 관계기관이 어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 개최조차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탓에 당장 어구에 대한 인식부터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가 지날수록 심각해지는 바다 환경 오염 문제, 친환경 어구 사용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순천시가 관내 전기차 구매 비중이 높아지면서 추가 보급에 나섰습니다. 순천시는 올해 배정된 100여 대의 전기차가 상반기에 모두 보급돼 하반기 추경 예산에서 사업비를 확보해 28일부터 전기차 57대를 추가 보급하기로 하고 차량 대리점에서 방문 접수가 이루어진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전기차 한 대당 2천여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관내에서 440여 대의 전기차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광양 마동 유원지에 음악 분수대가 들어섭니다. 광양시는 마동 유원지에 모두 32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물기둥 높이 75m 규모의 음악 분수대를 설치하고 오는 31일부터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워터스크린과 레이저 등을 갖춘 이번 분수대는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를 제외하고 매일 2차례 운영되며 중마동 지역 새로운 볼거리로 각광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광양시가 2년 연속으로 행정안전부의 간판 개선 사업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광양시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19년도 간판 개선 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돼 국비 2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시는 이번에 확보한 국비를 포함해 모두 5억 원의 예산을 투자해 내년부터 관련 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입니다.